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도우입니다. 오늘은 대깨문들아 확실히 이해시켜주마,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폐렴, 이 우한 폐렴 사태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가지 못하고 개학을 하지 못해 집에 갇혀 있습니다. 육아를 하는 엄마는 도무지 쉴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이라도 가 있거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라도 가 있으면요, 조금 나을 건데 집에만 있으니 엄마들이 힘든 것입니다. 학교가 벌써 개학했을 시기인데 애들이 학교라도 가 있으면요, 그 시간에 엄마들이 집 정리도 조금 마음 편히 하고 지친 하루를 쉴 수가 있을 건데 전혀 지금 그럴 틈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육아를 해보면요, 애들이 학교에 가 있는 그 몇 시간도 실제로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조금만 여유를 부리면요, 하고 싶었던 거 전혀 할 시간이 없고 그런 걸 하기에는 참 애매한 시간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지금 밖에 돌아다니면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학원도 못 가고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풀 시간이 없어서 짜증을 많이 냅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놀 수 있는 것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나 언니가 동생이랑 싸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8살짜리 큰 아들이 있고 이제 새돌이 갓 지난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요새 조금 티격태격 많이 합니다. 아이 엄마도 지쳐가지고 스트레스가 매우 극에 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큰 아들은 올해 8살이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초등학생이 되는가 싶더니 이거요, 개학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그마저 4월까지 연장이 된다, 이 개학이 연장이 된다, 이러한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대깨문들도 조금 이해를 해야 할 건데 나중에요, 이 누구나 깨달을 상황이 오면요, 그때 되면은 이미 우리나라가 망할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깨문들에게 한번 지금의 상황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주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고 극명히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이 났다. 누군가의 실수로 인하여 불이 났다. 그런데 불이 옮겨 붙은 곳이 총각 혼자 사는 월세방이었다. 피해금은 500만 원이 나왔다. 불이 났다. 누군가의 실수로 불이 났다. 그런데 하필 옮겨 붙은 곳이 사채업자의 집이었다. 현금이 다 타버렸다. 피해금은 50억 원이 나왔다. 우한 폐렴이 발생했다.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방역을 잘 못해서 우리 집까지 번졌다. 우리 집은 총각인 나 혼자만 걸렸다. 우한 폐렴이 발생했다.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방역을 잘 못해서 우리 집까지 번졌다. 우리 집은 유치원이다. 아이들이 50명이나 걸렸다. 우한 폐렴이 발생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방역을 잘 못해서 우리 집까지 번졌다. 우리 집은 콜센터를 하고 있다. 무려 120명이 걸렸다. 우한 폐렴이 발생했다. 그런데 방역을 잘 못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방역을 잘 못해서 우리 집까지 번졌다. 우리 집은 신천지다. 5,000명이 넘게 걸렸다. 여러분, 이 중국 폐렴요, 피해자가 많으면 피해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니네 집에는 무슨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았어? 5명이나 나왔냐? 그러니까 5명이나 걸렸지. 자, 아기가 1명 있는 집은 피해자고 아기가 5명 있는 집은 죄인입니까?
이거요, 최초에 옮긴 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누가 있는가? 책임 있는 자,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왜 너네 집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냐? 그렇게 피해가 많냐? 이걸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콜센터도 그 근무 형태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100명 넘게, 12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콜센터는 죄인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의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고 피해가 아주 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행태는요, 왜 그런 비싼 도자기를 집에 뒀냐, 뭐 이러면서 막 뭐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나 콜센터나 원래 그쪽이요,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건데 그게 이번 바이러스의 원인인가요?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비싼 도자기였던 것입니다. 자, 피해가 그래서 컸던 것입니다. 불난 집에요, 양계장이 불이 났는데 닭이 한 마리가 아니라 1천 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닭이 1천 마리가 아니고 5만 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피해가 크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걸 보고서 야, 너네 왜 닭들을 따닥따닥 붙여놨냐, 이러면서 너네 잘못했다면서 수사를 한다는 이 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종교적으로 신천지 무지 미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요, 아무리 봐도 자신들의 책임을 정부가 다른 곳에 전가하는 그러한 느낌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오늘 저의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탄압하면서 종교 집회를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를 모이지 못하게 해서 아무래도 이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그러한 종교인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를 몇몇 분이 하셨습니다. 듣고 보니 매우 일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매우 비슷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가 매우 잘못되었다, 이것을요, 비유 내지 비교를 해서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한 설명을 듣고도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이 정부를 옹호하는 대깨문들이 있다면요, 참 이거 불쌍할 뿐이죠. 자, 그들은 아주 늦게 이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미 늦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많이 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육아를 하시는 엄마분들께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구에요, 이렇게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해서 주말이라도 쉴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지 않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 엄마를 안 찾을 거 아니에요. 애들끼리 정말 놀 수 있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곳을 한 건물의 어떤 장소에 만들어 놓고 바로 그 옆에 엄마들께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전시회를 본다거나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거나 뭐 그것도 싫으면요, 너무너무 지쳤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음악 감상을 하면서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같은 엄마들끼리 그런 입장을 공유하는 엄마들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편안하게 서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2명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엄마분들의 그 노고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분들께서는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극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중국 폐렴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